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묻는다. 너는 마음 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속도에 대한 세상의 숭배에 저항하는 것이며 숱한 마음 놓침의 시간들을 마음 챙김의 삶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꽃나무들은 현재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꽃물을 길어 올려 꽃을 피운다. 파블로 네루다가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하고 싶어 라고 썼듯이 나는 이 시들로 당신을 온전히 세상의 삶에 꽃 피어나게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시 읽기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에게 좋은 시집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와 시인이 엮은 마음 챙김의 시입니다. 펴내는 것은 수호서재 2020년 9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100만 독자의 찬사와 인기를 얻은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과 치유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이어 15년 만에 류시와 시인이 소개하는 마음 챙김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무늬를 담은 한 편 한 편의 시가 가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최근 류시와 시인의 페이스북을 읽다가 너무나 설레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5년 만에 소개하는 시선집 마음 챙김의 시 출간을 맞아 시 읽어주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시대에 알맞은 언택트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것인데요. 페이스북 내용을 일부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인회나 저자와의 대화를 할 수 없게 된 지금 독자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직접 시를 읽어주는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소리내어 읽을 때 마음에 더 스미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시를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시가 건네지는 것은 인간 고유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손을 내미는 대신 시를 건넵니다. 시 읽어주기는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30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순서대로 하루 3분에게 시를 읽어드린다고 합니다. 시 낭송을 위한 휴대폰 번호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마음 챙김의 시에서 듣고 싶은 시의 페이지를 촬영해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신청할 겁니다. 페이스북에 써있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시의 숨결이 공기를 타고 당신의 폐 속으로 새처럼 날아가기를. 너무나 멋진 출간 이벤트 같습니다. 시집에 수록된 시들도 너무나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의 끝부분에 써있는 저자의 말 부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읽어드리기 전에 저자의 말 중에서 일부분 읽어드리고 시 몇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와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날 때 탄생을 주관하는 천사가 상자 하나를 주며 내 귀에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마음이 힘들 때면 이 상자를 열어보라고. 그 투명한 상자에는 시가 들어있어서 삶의 불안을 느껴 상자를 열 때마다 인간 영혼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시들이 내 앞에 한 편씩 펼쳐졌다. 어떤 시는 비바람을 이겨낸 꽃이고 어떤 시는 히말라야 산길에서 언 발을 녹여준 털실 양말이었으며
어떤 시는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나를 받쳐준 손이었고 또 어떤 시는 번갯불의 섬광을 닮은 새였다. 여기 내 인생의 방에서는 물건들이 계속 바뀐다라고 미국 시인 앤 섹스턴은 썼지만 내 인생의 방에서는 운율, 단어, 길이가 다른 시들이 계속 이어졌다. 지혜와 통찰력에서 나온 그 시들을 읽으면서 나는 고개의 각도를 돌려 나 자신을 보고 삶의 진실과 마주하고 의문의 답을 찾는 문을 열었으며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진짜 얼굴이 될 뻔한 가면들을 벗을 수 있었다. 당신의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당신에게 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 천사가 당신에게 부여한 눈썹과 이마의 넓이, 턱의 생김새에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의 운명이 있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욕망과 결핍, 여러 번의 이사, 무서운 병 진단, 실직 등을 헤쳐나가는 여행자가 아닌가. 별에서 별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그렇다면 영혼 안에 무엇을 지니고 여행하는가? 사랑인가? 그리움인가? 아니면 순간들의 깨달음인가? 마음챙김 명상의 선구자인 존 카바찌는 말한다.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 것인가? 이 여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길도 당신 자신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흉내내면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할 수는 없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마음 챙김의 소중한 도구이다. 카바친이 설명하듯이 마음 챙김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미약한 숨소리일 뿐인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주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두려움, 고통, 질병, 죽음, 전쟁, 자연재해 등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이 영성이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 거리에서는 포도를 팔고 토마토는 껍질이 변한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던 소녀는 다시는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 예고 없이 우편 배달부가 바뀐다. 이제 편지들은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 황금빛 잎사귀 몇 개로 나무는 다른 나무가 된다. 이 나무는 더 풍성해졌다. 오래된 껍질을 지닌 돼지가 그토록 많이 변하리라고 누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가. 어제보다 더 많은 화산이 생겨나고 하늘은 새로 생겨난 구름들을 가지고 있으며 강물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워지는가. 나는 지금까지 수백 개의 도로와 건물들, 그리고 배나
바이올린 모양의 섬세하고 가느다란 다리들의 준공식에 참석했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만나 당신의 꽃향기 나는 입술에 입맞출 때 우리의 입맞춤은 또 다른 입맞춤이고 우리의 입술은 또 다른 입술이리라. 그러니 사랑이여 모든 것을 위해 건배하자. 추락하는 것과 꽃피는 모든 것을 위해 건배. 어제를 위해 그리고 오늘을 위해 건배. 지나간 날들과 돌아올 날들을 위해 건배. 빵과 돌을 위해 건배. 불과 비를 위해 건배. 변화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되었다가 다시 입맞춤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를 위해 건배. 우리의 삶이 시들어가면 그때는 우리에게 뿌리만 남고 바람은 미움처럼 차갑겠지. 그때는 우리의 피부를, 손톱을, 피를, 시선을 바꾸자. 당신이 내게 입맞추면 나는 밖으로 나가 길에서 빛을 발리라. 나뿐 아니라 밤을 위해서도 건배. 영혼의 사계절을 위해 건배. 파블로 네루다슴.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도나 마르코바슴. 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넘어지거나 불에 댈까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으리라. 나는 나의 날들을 살기로 선택할 것이다. 내 삶이 나를 더 많이 열게 하고 스스로 덜 두려워하고 더 다가가기 쉽게 할 것이다. 날개가 되고 빛이 되고 약속이 될 때까지 가슴을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리라. 씨앗으로 내게 온 것은 꽃이 되어 다음 사람에게로 가고 꽃으로 내게 온 것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리라. 혼돈을 사랑하라. 알베르트 에스피노사의 소설 푸른 세계 중에서 세상이 가르쳐준 모든 규칙을 잊으라. 너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너 자신의 언어를 정의하라. 너의 혼돈을 억압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 만약 너의 혼돈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해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해답은 네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장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가 너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그에게 말하라. 나의 혼돈을 사랑하라고. 너의 혼돈에 질서를 주입하려고 하는 세상에 반역하라. 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상을 힘껏 두드려야 한다. 두려움은 단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에 불과할 뿐 네가 해답에 다가갈수록 우주는 너와 놀이를 하며 너로 하여금 질문을 잊게 할 것이다. 너 자신이 되라.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정복당할 것이니 너의 혼돈을 사랑하라. 너의 다름을 사랑하라. 너를 다르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너에게 바뀌기를 원하는 것, 너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그것을 사랑하라. 나는 배웠다. 마야 안젤루 지음.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굳은 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이 세 가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대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은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 않은 죄. 마거릿 생스터 지음.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에 담긴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마지막 날들. 도널드 홀. 시인에 대해 잠시 소개 먼저 해드리고 읽어드릴게요. 인생에 대한 경이감을 시로 표현한 시인 도널드 홀은 미시간 대학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살 연하의 제자 제인 캐니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뉴 햄프셔주 개관 시인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던 제인은 도널드와 23해를 살고 백혈병으로 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의 삶은 다큐멘터리 함께한 삶으로 제작되어 에이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들. 무슨 일일지 짐작이 간다라고 그는 일기에 적었다. 다음 날 진료실에 그녀의 혈액 전문의가 굳은 얼굴로 앉아있고 의사의 조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사람 모두 울었다. 그는 얼마나 남았는지, 왜 지금 재발이 되었는지 질문했고, 그녀는 단지 이렇게만 물었다. 집에서 죽어도 될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그들은 그녀의 약부터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구토를 했다. 그녀가 울지 않고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밤에 그는 전화를 걸어 주위에 소식을 알렸고 지인들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그녀의 시선집, 그렇게 못할 수도에 넣을 시 고르는 작업을 했고 그녀의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를 정했으며 신문의 부고 기사에 제공할 단어들을 쓰고 수정했다. 그 다음 날 그녀의 시집 작업을 더 했으며 그녀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걸 보고 그는 말했다. 이 일을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나중으로 미루자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해야 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는 이내 기력이 다해 잠이 들면서 말했다. 재미있었지요? 우리 함께 일한 것이. 당신은 안 좋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무슨 옷을 입혀야 할까? 당신을 묻을 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녀가 말했다. 나는 흰색 살와르 카미즈가 어떨까 생각했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이 1년 반 전 인도 폰디체리에 갔을 때 산 옷이었다. 그 이후 그 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건강해 보였고 예뻐 보였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1년 전 자다가 눈을 떴는데 흰색 살와르 카미즈를 입고 관 속에 누워있는 그녀가 보였었다. 그럼에도 그는 계획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우리 강아지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당신 무덤에 뿌릴 거야. 그녀는 웃었고 큰 눈에 생기가 돌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선아들에게 좋겠네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꽃무늬 베개에 묻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일들이 기억나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험에 대해 말했다. 결혼했을 때 차를 몰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닌 일, 중국과 인도를 여행한 일, 그리고 평범한 날들도 회상했다. 농장에서 보낸 여름들, 둘이 함께 시를 쓴 일,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큰 소리로 안톤 체홉의 희곡을 낭독하던 일, 그는 자신들에게 더 없는 행복을 안겨주고 새로 칠한 침대에서 휴식하게 해준 오후의 숱한 미래들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와락 눈물을 쏟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사흘 동안 그녀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어 두 팔로 안아다가 변기 겸용 의자에 앉혀 줘야만 했다. 그가 그녀를 닦아준 후 침대에 눕혀주었다. 5시에 그는 개에게 먹을 걸 주고 방으로 돌아와 그녀가 방 맞은편 등받이 높은 수직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넘어질까봐 겁이 나 그는 병원으로 데려갈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말하자 그녀는 입술이 일그러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꼭 그래야만 해요. 그는 구급차를 취소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있어줘요. 죽는 것은 간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가장 나쁜 것은 헤어지는 일이에요. 그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길게 누워 있었다. 서로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름답고 둥글고 큰 갈색 눈을 그에게서 한순간도 떼지 않았다. 여전히 빛나고 깜빡이지도 않고 사랑과 두려움이 타오르는 눈을. 한 사람씩 찾아왔다. 오래된 친구들, 가장 가까운 이들이 이 마음의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에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 짓고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런 다음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또 그 다음에는 한쪽 입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다. 마지막 날에는 말없이 바라보며 손을 둥글게 구부려 작별 인사를 했다. 눈은 꼼짝하지 않고 크게 뜬 채로. 그녀의 두 눈이 응시하고 있는 그녀 옆자리를 떠나며 그가 말했다. 이 편지들을 상자에 넣을게. 3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지막 말을 했다. 좋아요. 그날 밤 8시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눈을 뜨고 있었다. 미약한 호흡만이 남은 채. 그는 몸을 구부려 그녀의 창백하고 차가운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그 입술이 마지막 힘을 다해 살짝 벌렸다가 오므리며 그의 입맞춤에 화답하는 걸 느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창백한 손가락을 꽉 쥐고 팔목을 뺨 높이까지 올리고 있었다. 욕실 세면대 위에 놓아둔 여신상처럼. 이따금 그녀의 오른쪽 주먹이 그녀의 뺨 쪽으로 움직이거나 경련을 일으켰다. 그렇게 12시간 동안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그녀의 큰 코뼈 튀어나온 부분을 계속 긁어주었다. 뚜렷하고 거의 달콤하기까지 한 냄새가 그녀의 벌어진 입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둥근 갈색 눈을 감겨 주었다.